이번에 5.7%로 발표가 났죠. 8월 물가가. 그래서 미국도 고점 찍었고 우리나라도 고점 찍었다. 뭐 이런 여론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오고 있는데 이창용 총재가 말했듯이 물가는요 지금 잡혔다고 볼 수도 없고요. 상당 기간 고물가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뭐 전보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지는데 5.7%, 5.6, 5, 5, 5, 하면서 5%로 계속 한 2년 가봐요.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8%, 7%대로 쭉 가봐라. 지금 8.5인데 물가 잡힌 거 아니죠. 단지 지금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기저효과 영향이 큰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유가가 조금 떨어진 영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유가는 더 안 떨어지게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를 쫓아가지 못하면 환율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던 만큼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5.7%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 0.1% 하락했다. 그래서 6%대 이후 5%대로 변했고 전월비 하락 전환했다. 21개월 만에. 그 영향이 가장 큰 이유는 석유류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 달 기준 낙폭이고 유가가 하락하는데 한계가 보이고 있더라. 그리고 특히 채소, 외식비 등 식사, 식료품비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가스값 역시도 러시아 문제도 있고 해서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다. 즉 물가 잡혔다 이런 이야기 정부에서 안 하죠. 그런데 상승세가 꺾였다 이런 여론이 나오더라도 지금 언론에서도 여전히 높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더라.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꺾이면요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덜 해도 되죠. 금리 인상을 덜 해도 되면 자산가치 하락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언론에서는 웬만하면 금리가 덜 올라가는 쪽으로 보도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작년부터 올해 기준금리 3% 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질금리도 있고 미국 금리 인상도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막 증권가에서 연말에는 2% 될 것이다 기준금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금 벌써 2.5%죠. 이제 2번 남았는데 2번 다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죠. 최소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더라도 3%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 상황이 좋지가 않다. 지금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도요. 아니 물가 잡혔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면은 잡히긴 뭘 잡히냐 이 삐드라 막 하면서 물가 안 잡혔다. 야 내가 생활해보니까 물가 하나도 안 잡혔는데 뭔 물가 잡혔다고 쌉소리를 해댔냐 이런 여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언론은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에게 광고 주고 이런 쪽 편을 들지만 여론이 심각하게 변할 때는 여론을 아예 배제를 하지 못한다. 왜냐면은 여론을 거기서 배제를 해버리면은 그 언론사는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가가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점 이야기가 나오기가 힘들더라. 특히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더 폭등했더라. 문제는요 작년 8월에도 3.8% 그러니까 기저효과 받아야 되는데 8.4%죠. 오히려 3.1에서 8.2로 올라간 것까지 2년치로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1년치로 보더라도 전월보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먹거리 지출 비중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가요? 소득 하위 계층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엥겔 지수 이게 뭐예요? 소득 중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 나라에 따라서 문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 나라는 식도락이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라서 먹는 거에 목숨 거는 나라다.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엥겔 지수가 더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외하고 밥 먹는 데는 한계가 있죠. 먹방 유튜버가 아닌 이상 푸드 파이터가 아닌 이상 보통 한 3끼 배부르게 먹으면은 배부르게 먹는 것도 양이 한정이 돼 있고 부자라고 해서 막 20끼 먹고 그러진 않죠. 똑같이 3끼를 먹는다고 쳤을 때 소득 대비 식비 지출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삶이 퍽퍽하다. 먹는 건 기본이고 그 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먹거리 물가 비중이 굉장히 높다. 엥겔 지수도 굉장히 높다. 저소득층일수록. 그러니까 물가 잡혔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추석 물가 안정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그러니까 국가에서 비축해놨던 거 푸는 거죠. 아 국가 자산 다 푸네.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원래 국가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정부든 간에 마찬가지로 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자체 할인 적극 유도하고 할인 쿠폰 최대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추석 물가 안정 대책은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왜 통할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웬만하면 물가 안정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써서 물가 안정이 통한다, 이런 느낌으로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내용도 보통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예측이 없어요. 왜 통할까로 끝나고 예측이 없을까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왜? 추석 물가 안정 대책. 예를 들어서요, 기본 물가가 이 정도인데 추석이나 설 때 이만큼 오른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요, 요 갭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본 물가가 이만큼이고 추석 때 요만큼 더 올라가도 문제가 크다는 거죠. 왜냐? 요 갭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물가인데, 이 물가가 쉽사리 안 잡히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물가가 쉽사리 잡을 만한 정책들이 거의 없더라. 자, 여기에 감산 이슈 떴죠. 10월부터 하루 10만 배럴 감산 합의했다. 그래서 8월 생산량으로 회귀했다. 9월에 잠깐 10만 배럴 늘리고 다시 10만 배럴 줄였다. 즉 증산 결정은 9월 한 달만을 위한 것이었다. 사실 증산하기도 쉽지는 않죠. 저번에 증산하기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유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오펙 입장에서는 유가 하락을 반기지 않는다. 왜? 자기네들이 많은 자원인데. 예전에 아예 진짜 코로나 때문에 뚝 떨어졌을 때는 전반적으로 저유가 시대가 좀 오래 갔죠. 그리고 그 역할에는 미국의 셰일 오일, 셰일 혁명이 있었는데, 셰일 오일이 코로나 터지면서 개박살이 났죠. 그때 많이 멈췄다. 왜?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깨부수고 거기서 캐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할 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당시에 배럴당 40달러 정도의 기본 비용이 든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뭐 40달러는커녕 마이너스도 한번 찍었다가 계속 저유가를 유지하면서 개박살이 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독점하니까 우리가 감사해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압력이 세게 들어가고 너네 뭐 해라,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명분도 많죠.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예전에 그 사우디 왕세자 엄청 깠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증산해달라고 갔는데 고개를 좀 빳빳이 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덤벼보는 거죠. 뭐 지금 당장 전쟁 일으킬 명분도 없고 고유가 있으면은 이게 무기가 되니까 다른 무역전쟁 일으킬 수도 없고 중국이랑 싸우느라 바쁘고 뭐 이러니까 지금 오펙에서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증산도 쉽지가 않고, 거기다가 또 지금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낮추자고 증산 확했다가 유가가 뚝 떨어져 버리면 거기서 또 감산하고 하면은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오히려 감산하는 쪽으로 합의가 돼버렸죠. 아니면 바이든 또 알아. 약간 외교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유가는 당분간 엄청 치솟는다든가 이렇진 않더라도 유가 하향세는 멈추게 된다는 거죠. 고유가 시대가 오래 갈 수 있다. 또 환율이 계속 폭등하죠. 1470원 돌파했다가 1380원 돌파했다가 워낙 자주 변해가지고요, 얼마인지 안 넣었는데 1390원도 돌파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6개월 기준으로 볼게요. 언제부터 치솟아요? 여기쯤이죠. 8월부터 급격히 치솟기 시작한다. 베이비 스텝 이야기 나오니까 좀 치솟았다가 베이비 스텝 하니까 약간 안정되는 듯 하다가, 할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역전은 안 당하니까 안정되는 듯 하다가 이번에 파월 바로 잭슨홀 미팅에서 세게 나오니까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8월 말에 1340원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1390원 냈더라. 거의 하루에 10원 가까이 오르는 날도 많았죠. 굉장히 빠르게 폭등하고 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태국이나 인도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더라. 그랬을 때 보면은 오히려 엔화보다도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자금이 많이 빠지느냐? 예를 들어서요, 외국인들 부동산 사재 낀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부동산 고평가예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도요, 지금 굉장히 막 동학 개미니 운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쫙 올라갔는데 쭉 빠지는 분위기죠. 아직 저평가 바닥 찍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선 금리 빨리 오르니까 계속 자금을 빼가는 상황이고, 한 번씩 와가지고 쭉 한번 먹고 빠지고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환율 속도 조절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고 하고 있는데 외환 보유액이 너무 빨리 빠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풀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뭐 겪어봤어요? IMF 겪어봤죠. 그랬을 때 IMF 왜 터졌어요? 국가에서는 달러 얼마나 보관하고 있었냐. 기업들은 달러 해가지고 막 어음 내놓고 막 쭉 샀는데 달러가 가치가 확 올라가 버리고 문제가 터졌죠. 그럼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달러가 없죠. 그럼 국가가 그때 풀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외화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져서 더 빠지고 있어 봐요.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저번에 이야기했던 스무딩 하는데도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8월에 어느 정도 스무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 요것도 더 큰 게 터질 때 대비해서 지금 조금 더 아껴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쉽사리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부에서 달러를 풀어서 환율에 개입하는 거는요, 고환율이 오래가지 않는다. 고환율이 오래갈 상황이 아닌데 심리가 굉장히 조장이 돼서 그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딱 풀어가지고 환율이 멈추면은 심리가 빠질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나 하는 거지, 지금처럼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요, 풀면요 낭비가 돼요, 심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어요. 9월 돼서 미국에서 스텝을 하든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결국엔 다시 금리 역전이다. 그러면요, 그 이후에는요, 우리나라는 10월 11월 두 번 있는데 미국은 몇 번 있어요? 미국은 3번 남았다. 9월 11월 12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금리 역전은 아주 눈에 보이는 거고 우리나라는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역전 계속 일어날 거고 외환 계속 빠질 거고, 이게 장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에 쉽게 막 축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요거는 보셔야 되겠죠. 거기다가 물가 잡으려면요, 뭘 해야 돼요? 필요한 정책들을 해야 되죠. 자, 지금 대출금리 인하 행렬하고 있어요. 근데 반짝 효과에 그친다고 했죠. 이게 어떻게 돼요? 고금리 예금 늘면서 코픽스가 올라간다. 왜? 고금리 예금이 늘고 금리가 올라가고 예금이 느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늘어났더라. 그래서 코픽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결국엔 대출금리 다시 올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은행에서 낮출 수 있는 한도는요, 정부에서 개입해서 금리 낮춰라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로 규제가 역효과를 불러온다, 부동산 정책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은행 정책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필요한 정책은 뭐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금리 올려서 유동성부터 빨리 회수해야 된다. 유동성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주식 코인에서는 어느 정도 됐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은 어디 처박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잔뜩 껴있는 유동성이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물가가 어떻게 쉽게 잡히느냐. 또 한 가지 뭐예요? 생산자 수치율에 비해서 유통마진이 너무나도 높죠. 그래서요, 심지어요, 그런 글이 뜨더라고요. 한국산 애호박인데 바다 건너 일본에서 더 싸게 팔고 있더라. 거기는 유통마진 거의 없이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쭉 가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통마진이 너무 많이 껴있더라. 요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은 훨씬 더 고금리에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수가 있더라.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죠. 결론 뭐예요? 물가 지금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첫 번째는 환율 폭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2, 3번이지만 유가 하락이 쉽지 않다. 거기에 높은 유통 마진. 솔직히 만든 사람보다 중간에 해먹는 놈들이 너무 많다. 이 구조를 어떻게 축소시킬, 이런 것들을 해야지. 기업 혜택 줘가지고 개뿔이 낙수효과 지금 다 해가지고 중간에 쳐먹고 건설사도 똑같잖아요. 건설사도 하청 놓고 낙수효과 쳐먹는 거라. 여기서도 유통 마진마다 여기서 이렇게 오면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 유통 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여러 개 끼고 보관하고 뭐하고 여러 개 끼니까 여기서 20, 30% 먹는데 여기서 7, 80%를 먹어버리니 물가가 쉽사리 안 잡히겠죠. 왜? 물가 올라갈 때는 얘네가 식는다고 가격 올려놓고서 물가 떨어질 때는요, 여기서 깎이지 여기선 안 깎일 거란 말이지.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쉽사리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진짜 잡히려면은 추석 안정 대책이 아니라 진짜 물가 잡는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미봉책들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 물가 안 잡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